지금부터는 이제 스타티어의 저평가 매매법 이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 여기서부터 이제 할 얘기는 그거지. 우리가 이제 이 저평가 매매법을 하기 전에 이 초급 가이드를 했었고, 이 초급 가이드에서는 내가 이제 이 주식 보유 기간에 따른 투자자 해서 이쪽 이제 스윙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잖아. 그래서 스윙이라는 개념은 2주 내에 내가 이제 청산을 하고 싶다. 사실 2주까지도 아니고 일주일 이내에 이제 청산을 하고 싶은 거지. 일주일 이내에. 내가 오늘 샀을 때 일주일 이내에 가능하면 청산을 하고 싶다. 여기에는 이제 매매법이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지, 이렇게. 세 개가. 매매법이 세 개가 있는데, 스텝 1에서는 이 저평가 매매에 대한 이 저평가라는 개념을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저평가가 뭔지, 그 다음에 심리적, 이 기술적 분석에서는 저평가의 개념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심리적 분석에서는 저평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는지, 여기서는 이제 큰 개념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음, 결론부터 얘기를 했을 때, 성장주다. 그러면, 저평가의 기준을 PBR로 잡고, PBR은 2를 잡는 거지. 성장주라면, 예를 들어서. 우량주라면 0.8을 20% 할인된 가격 정도 잡아놓는 거고. 성장주를 뭐 30% 이상 이제 좀 세게 잡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장성이 언제 깨질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게 이제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평가의 기준을 그렇게 잡았던 거고. 그거는 이제 기본적 분석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지. 심리적 분석 관점에서 저평가 구간을 잡는다? 그러면 경기 지지선인 거지. 경기 지지선. 장기 지지선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경기 지지선인 거야. 그래서 내가 스캘핑을 하든 뭐 중기 투자를 하든 단기 투자를 하든 스윙을 하든 이 저평가의 기준은 무조건 이 경기 지지선으로 잡되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스캐핑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중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구간을 이제 저점으로 잡을까? 그렇진 않다는 거야. 중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중기 지지선 정도를 보고서는 이제 이 주식을 바라볼 거고, 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는 거는 이 저평가 매매법, 얘를 이제 그러니까 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뭐, 이 심리적 분석을 다 다루면서 우량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 상황에서 저평가 우량주와 저평가 성장주를 찾아서 매매하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스텝 1이라고. 스텝 2는 기술적 분석을 최대한 많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스텝 2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를 하려고 하는 게 이 스텝 2라고. 그 상황에서 심리적 분석까지 집어넣어서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이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게 스텝 3인 거지. 그래서 그러면 어떤 매매법이 제일 낫냐? 그거는 이제 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 왜냐하면 음, 예를 들어서 대형주인 대형주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보면 삼성전자가 30% 상한가를 칠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역대 차트를 봤을 때 30%간 적이 단 한 번도 존재를 하지 않는다고. 이 상한가, 말 그대로. 오늘 하루 30% 이렇게 이 올라가 버리는 거지.
이 15% 상한가일 때도 나는 본 적이 없거든. 삼성전자가 15%를 이렇게 올라간 날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난 본 적이 없다. 한번 찾아봐라, 있나. 그래봐야 4%. 이 대형주들은 이제 심리적 분석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기준이 달라지는 거고. 급등을 하지만, 급등은 하지만, 이 기준을 이제 잡을 때, 좀 일반 소형주하고는 다르게 이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스텝 3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스텝 1, 저평가 매매법. 그래서 우량주와 성장주, 그리고 저평가. 그거를 이용한 매매법. 이거를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저평가 매매법에 대한 생각을 좀 할 때, 지금은 이제 스윙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스윙. 네. 스윙. 투자 얘기가 아니야. 투자를 얘기를 할 때는 예측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지금 내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매매법들, 물론 투자법도 있지. 투자법도 이 뒤에 이제 존재를 하고 있어. 이 단기나 중기나 중장기나 다 있는데, 지금은 대응 시스템만 거의 다 대응 시스템 쪽이라고, 거의 다가. 예측 시스템은 추세선 하나밖에 없다고. 이 예측 시스템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측 시스템은 이제 추세선만 하나만 도입을 해 놓은 거지. 근데 이제 이 대응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지만, 내가 예측 시스템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다루고는 있다고. 그 부분은 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거의 99%라고 봐야 될 것 같아. 대응 시스템이. 그리고 이제 예측 시스템이 추세선 홀로 하나. 근데 이제 비중으로 보면 이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음, 내가 추구를 하는 이제 이 주식은 어떻게 보면, 예측보다는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냐. 나는 대응 쪽이라고, 대응 쪽. 그래서 스텝 1, 2, 3, 그 다음에 이 단기 투자, 뭐 중장기 투자, 전부 다 이 대응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 그리고 너를 가리키면서 아마 예측 시스템을 조금씩 도입할 수는 있어. 근데 그리고 너를 가르쳤던 당시, 6개월 전이지. 그 당시만 해도 추세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대응 시스템이었다. 네. 이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차이가 커. 예측 시스템과 대응 시스템은. 이 예측 시스템은 계속 앞에 이럴 것이다 막 미리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지선 저항선도 나는 이제 예측 시스템으로 쓰는 게 아니라 대응 시스템으로 쓴다고, 사실. 그래서, 저항선 돌파하면 6개월 이상, 돌파했네? 이쪽에서? 그럼 눌림목이네? 그럼 사도 되지 않을까? 근데 매물대가, 이쪽이 너무 크니까, 여기서, 지금 가격대에서 사봐야 얼마나 먹겠나. 이쪽에서 또 막 찌글찌글 거리겠지. 그지? 횡보를 최소 한 달 이상 또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한 달이 뭐야? 내가 보기에는 최소 3개월이야. 최소 3개월 이상 횡보한 다음에 오를까? 바로 오르지는 않을 것 같은 차트거든, 차트는. 별로 안 좋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예측 시스템인 거지, 어떻게 보면. 지금 너는 처음 보는 페이지지. 그지? 여기하고 여기가. 이거 목차? 네가 목차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든 거야. 저 너무 자세한데요?
이거는 좀 더 내가 이제 삭제하려고 음. 중간중간. 아마 네가 하게 될 거야, 네가. 내가 엑셀하고 다 줄 거니까.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너무 주저리주저리 막 써놨잖아. 이걸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있었고, 이 기술적 분석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 분석에는 내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음. 그 서적들을 보라는 거지. 이 하나하나의 책들, 그러니까 위험관리 쪽에서는 내가 왜 종목을 이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서 이 음. 피터린치 방식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쪽에서 갖고 와서 가능하면 위험 분산을 막 하면서 어, 상한가 칠 확률이 높은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막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 뭐 얘네들이 뭐 한 20% 떨어져도 음. 뭐 상한가를 쳐버리니까 음. 어느 날 뭐 20몇 프로 그냥만 올라와 버리고 그러니까 털기가 쉽지. 음. 청산하기가 편하지. 그리고 이제 뭐 적자 한번 나도 이게 일시적인 적자인지 아니면 뭐 그런 위험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음. 그리고 이제 이 기본적 분석 우리나라 서적들 괜찮은 서적들 나중에 네가 읽어야 되는 서적이 지금 너는 얘만 읽은 상태고 얘네들 네. 안 읽었잖아. 네. 그리고 위에는 뭐 다 안 읽었지. 없어요. 그지? 다 안 읽은 것 같아. 다 읽어야 돼 나중에는. 투자 배울 때 이제 이쪽 읽어 나가면 되고. 너는 지금 이제 차트의 기술 다 읽었나 이거는? 아니요, 남았어요. 아직도 남았나? 일요일 전까지는 다 읽. 이번 주까지는? 네. 이거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 또 읽어야 되겠지. 지금 서적은 뭐 지금 두 장씩 남아있지. 서적 쪽을 보면 서적도 이제 약간 좀 변경된 게 중간중간 있긴 한데 그 다음은 이제 볼린저 밴드야. 이 차트 기술 다음은. 음. 그래서 차트 기술 다음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 읽으면 되니까 지금 이제 진도는 요거 나가고 있는 거고 이 위에 서적들은 다 읽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10만 원하고 윌리엄 오닐 다 읽었잖아, 그지? 네. 맥스파일도 읽었고 주식 작전하고 가치 같이 투자까지도 다 읽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차트 기술 다 읽은 다음에는 볼린저 밴드 읽으면 되니까 음, 읽으면 되지. 페이지만 해? 아니야, 더 책은 쉬워. 저 책은 말 그대로 볼린저 밴드하고 엔벨로프만 설명하고 있는 서적이라서 내가 엔벨로프를 엔벨로프를 이렇게 딱 띄우잖아. 처음에 음. 세팅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엔벨로프를 딱 띄우면 이 위에 있는 이 승수가 20에 12%가 아니라 네. 20에 6%로 돼 있을 거야, 이게. 근데 내가 이제 12%를 쓰고 있잖아. 음. 이 12%를 쓰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책이 저 책이야. 저 책에 보면, 볼린저 밴드 책에. 볼린저 밴드를 설명을 하면서, 음. 볼린저 밴드를 설명을 하면서, 이 엔벨로프도 물론 설명을 하는데, 음.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이제 20의 승수 2를 쓰고 있잖아. 네. 승수 2가 90%, 92%인가? 뭐, 한 그 정도 될 거야. 근데 내가 이 승수를 만약에 볼린저 밴드를 하나 더 켜가지고, 음. 승수를 바꾸는 거야. 음. 이렇게 3으로. 승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음. 이, 이렇게. 더, 이, 더 이제, 높은 이제, 이 변동폭을 더, 커버리지가 더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9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고, 퍼센티지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볼린저 밴드를 하나만 쓸래, 두 개 쓸래, 세 개 쓸래,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 볼린저 밴드 그 책에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또 있냐면 기술적 분석에 음, 변동성 추세 지표였나?
피봇, 피봇을 보면 이게 1차 지지, 2차 지지, 1차 저항, 2차 저항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있거든. 이 중심선은 이제 20일 이평선 그대로 가져가면서 네. 이렇게 이, 이 위로 두 개, 밑으로 두 개 이제 선을 더 두는 거지. 이런 개념이 있다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간격이 달라지네요, 얘는. 그렇지. 볼린저랑 도력이. 약간 달라. 엠벨로. 볼린저나 엔벨로프하고는 좀 약간 다른 이제 수학을 쓰는 거지, 수학을 따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음. 이제 이 채널 지표라고 하거든, 저런 것들을. 여기서는 이제 채널 지표라는 용어를 안 쓰는데 네. 이 원통처럼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쭉 하는 이 채널인 거잖아. 네. 채널 지표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 막 쓰다 보니까 엔벨로프가 20에 12%면 적정하다. 음.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지. 이 책을 보다 보면. 네. 이 볼린저 밴드.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수식을 막 공부를 하게 돼. 하다 보면 채널 지표도 중요한데 그 채널 지표보다는 MACD가 훨씬 더 파워풀해 보이는데 이걸 찾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그 MACD를 어떻게 좀 조물딱조물딱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발견한 게 이제 MACD 레이트인 거지. MACD 레이트는 내가 만든 지표잖아. 그래서 그걸 만들어낸 이후에 그거를 해석을 이제 부여를 하는 거지. 물통에는 사지 말고 불통에는 사고 유지를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살을 붙여 나가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나한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서적이었던 게 이 볼린저 밴드 투자기법이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야. 이 책을 보고 나서 차트 기술을 보면 또 새롭다고. 아마도. 그래서 나는 이 책에 너무 몰두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너무 많아요. 이 책 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거래량으로 투자하라 이 책 보면 이 책은 이제 거래량에 대한 이제 심도 깊은 분석이거든.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이제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 그러다 보면 이 책 읽고 나서 이 책도 읽고 나서 이 책을 또 다시 보면 뭔가 그치. 또 이제 배우는 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시각이 많이 이제 깊이가 있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 차트 기술에서 설명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종류가. 많지.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차트 기술 한번 쭉 봤어요, 일단. 음, 보고 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책을 보는 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근데 이 스타트 기업 매매법에 거의 뭐 언급이 안 된, 제가 기억 못하는, 언급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 못하는 그런 부분 되게 많거든요. 그럼 다시 보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스킵해도 돼요. 그러니까 네가 있지 내가 이제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책에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론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다오이론, 뭐, 그렇지 다오도 예측 시스템이거든. 그러니까 예측 시스템은 이제 내가 쓰고 있는 시스템은 대응 시스템이기 때문에 빠져 있잖아 지금. 내 매매법에는 다 빠져 있잖아. 네, 그러니까 뺀 이유가 있는 거잖아 내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말년을 보는 거거든. 그 사람의 현재 상태. 오늘 시점 기준으로. 그 사람 부자야? 음,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부자인데? 그거 주식으로 벌었어? 이런 것들을 본다고,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음, 옳다면 지금 부자여야 되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제, 이 사람, 이 책 때문에, 어, 이 워렌 버핏이 주식책을 지금 안 낸다는 얘기를 하잖아.
이 책이 있기 때문에 이 책으로 충분하다. 대신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치 투자가들이 증권 분석을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 그거에 대한 감수를 워렌 버핏이 하고 있다고. 매년 하고 있어, 그냥. 일 삼아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오면 이제 책을 읽어주고, 뭐, 읽는지 안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천사는 쓰니까. 근데 나도 개인적으로, 음,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서적들 중에 이 책만큼 잘 쓸 자신이 없어. 나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워낙 뭐, 웬만한 것들을 다 다뤘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도 워낙 잘해놓고 있고. 그래서, 나도 이제 이 기술적 분석서를 하나 낼까? 이런 생각도 가졌다가, 근데 포기한 거지. 이 책이 있는데 뭐 굳이 기술적 분석서를 또 내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이서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 급등주와 작전주 이쪽을 다루는 책이거든. 심리적 분석 책이지. 그래서 나는 이쪽 책은 이제 그래 나한테 배운 이제 제자지 내 제자랑 같이 이제 이 서적을 낸 건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낼까 말까 계속 고민은 하고 있지. 사실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굳이 내가 나까지 뭐 또 내야 되나? 내가 낸다면 매매법 관련된 책을 낸다면 그쪽을 내겠지. 매매법에 관련된 이 책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론들에 대해서만 내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이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걸 낸다면 그쪽으로 내겠지. 다르게. 그리고 이제 이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 얘기를 이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에 대해서 또 위험 관리 기법에 대해서 어, 시장에서 얘기를 할 때 이 개똥주다, 똥주다. 이 보통 똥주는 동전주를 뜻하거든. 음, 동전주. 전형적인 동전주. 예를 들면 뭐 오늘 시점 기준으로 보통 그런 종목들은 이 S2, 이 전비등락 쪽에 보면 이 현재가가 이 이런? 954원, 이런 거, 동전주 1,000원 안 되는 거. 네.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400원이었다가 뭐 2,3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또 한 600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1,000원 했다가 이런 애들을 동전주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동전주라고 부르는 종목들은 이 재무제표를 보면 다 이렇게 적자 지속인 기업들이 되게 많아. 적자 지속인 기업들이. 또 하나 볼까요? 그렇게 쭉 내려다보면 동전주가 중간중간 보일 테니까. 오늘은 몇 개 없네. 218원. 그냥 보면은, 밑에 보면은 이제 다 영업이익에 다 적자잖아요. 예. 아니, 이런 종목들이 이제 보통 이제 동전주가 똥주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버리는데, 음, 뭐 잡주다. 다 같이 이제 취급을 하는 거지. 잡주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쓰진 않잖아. 시장에서 쓰는 그런 용도로 이 잡주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분기적자 한 번 났다.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안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목 두 개가 있어. 근데 어떤 종목은 광속 성장주야. 음, 근데 어떤 종목은 저평가 성장주야.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는 게 낫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광속 성장주를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야. 음, 당연한 거라고. 돈을 왕창 벌어들이는 그 기업을 사는 게, 그 기업을 사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재무제표를 봐가면서 얘는 몇 프로, 100%막 뛰었잖아. 뭐 50% 이상 뛰었잖아. 어? 매출액이 50% 뛰고, 이 영업이익도 50% 이상 뛰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방송 말 한마디로 그냥 표현해버린다고. 이 말 한마디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런 재무 상태가. 뭐 그런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이제 개념을 좀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PBR, 재산 상태를 보고 얘기를 하자. 우량주들은. 그리고 성장주들은 펄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지만 사실 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그지? 성장주냐? 그러니까 성장주의 정의를 얘기를 할 때 15% 이상 성장했어? 또는 30% 이상 성장했어? 50% 이상 성장했어? 100% 성장했어? 이걸 보자는 거지. 펄하는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그래서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차이가 있지. 그래서 전에는 이제 이 PBR과 펄을 가지고 성장주도 정의를 내리려고 좀 노력을 하다가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결국에 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PBR 3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로 이제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는 이제 발견을 했지만 이 성장주들이 보면은 그 다음 분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츄레이션이 너무 빨리 되는 기업들이 많더라고. 음, 살짝 선장만 하는 거지, 잠깐만. 어쨌든 이런 여기서 할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들은 아니고 저쪽 투자에서 할 얘기들이지. 이 기본적 분석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 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국에서 이렇게 좀 발간된 서적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증권분석하고 이 윌리엄 오닐의 이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저 책 정도는 읽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쪽 책은 우량주에 대한 서적인 거고 이쪽 책은 사실 얘는 이제 우량주에 대한 서적이지 성장주에 대한 서적은 아니거든. 근데 윌리엄 오닐의 저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이 서적이 이 성장주라는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제일 괜찮은 서적인 거야. 사실 저 책은 매매법에 관련된 성장주 매매법에 대한 서적이지 이 성장주를 설명하는 서적은 또 아니거든. 성장주를 단기나 중기 또는 그 이상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 그거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막 해나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 이쪽 서적이. 그래서 최소 이 두 권 정도는 읽고 나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갖고는 있다고. 나도 이제 한 번 더 읽으려고 하는데 나도 쉽지는 않더라고 또. 막상 이 기본적 분석서들은 좀 읽기가 너무 힘들어. 음, 그리고 나머지는 일목균형표도 사실 이제 예측 관련된 이제 얘기들이 워낙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전부 다 이제 안 하는 거지 이쪽은. 그래서 뭐 내가 추구를 하는 거는 사실 터트레 방식인 거야. 터트레 방식. 일단 내가 알려주는 그거라도 뭐 파악을 하면 꾸준히 돈은 번다. 거기에서 이제 더 어떻게 벌지는 그걸 이제 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지. 각 개인들이.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투자를 하든 어떤 투자를 하든 내가 뭐 초단타를 하든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하든 아니면 단기 투자를 하든 스윙을 하든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는 방법론을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이니까 그거에 이제 주안점을 둔 거. 이 정도? 한번 끊고 또 다음 얘기를 시작할게.